이란 전쟁이 34일째를 맞은 어제 미국과 이란은 각각 상대국 대형 교량과 기업 데이터 센터를 타격하며 공격 강도를 끌어올렸습니다. 지난달 27일 음주 약물 운전 혐의 사고를 낸 타이거 우즈의 사고 직후 촬영된 경찰의 바디캠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우즈가 대통령과의 통화를 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자에 대한 심사 시스템이 강화됩니다. 생체 정보와 신규 범죄 기록이 자동으로 이민국에 통보되고 국무부 데이터베이스 확인 절차도 의무화합니다. 연방 당국이 5천만 달러 규모의 대규모 의료 사기를 적발했습니다. 영주권 신청자들의 의료 검진 서류를 허위 조작하고 부당 이득을 챙긴 50대 한인도 체포됐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사망한 미국인 승객의 유가족이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가족 측은 승무원들이 산소 마스크를 산소통에 연결하지 않는 등 미숙한 대응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이란 전쟁이 34일째를 맞은 어제 미국과 이란은 각각 상대국 대형 교량과 기업 데이터 센터를 타격하며 공격 강도를 끌어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루소셜에 이란 테헤란 서부 카라지 인근의 대형 교량 B1이 붕괴되는 영상을 게시하고 더 늦기 전에 협상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어 우리 군은 이란에 남아있는 것을 파괴하는 일을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다며 다음은 다리, 그 다음은 발전소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해당 교량이 이란의 드론 관련 물자를 수송하는 통로로 쓰였기 때문에 군사시설이란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은 이날 폭격으로 민간인 최소 8명이 숨지고 95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사상자의 대다수는 인근 주민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중동 영내의 미국 기술 대기업 시설을 타격하며 맞섰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스파이 기업들을 분쇄하기 위해 바레인의 아마존 클라우드 센터를 파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지난달 31일 아마존, 오라클 등 18개 미국 기업을 지목하고 표적 암살로 이란 지도자가 추가 사망할 경우 이들 기업은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IRGC는 또 첨단 항공 우주 방공 시스템으로 이란 중부 상공에서 미군 F-35 스텔스 전투기를 두 번째로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미군 전투기 한 대를 요격했고 12시간 뒤 F-35 한 대를 추가 격추했다는 주장입니다. 다만 미국 중부사령부는 IRGC는 이 같은 허위 주장을 최소 6차례 이상 제기했으나 모든 미군 전투기는 무사히 귀환했다고 일축했습니다. 대이란 군사작전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육군 참모총장이 사임을 요구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 본디 법무장관이 민간 영역으로 옮기게 될 것이라며 경질 소식을 전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랜드 조지 육군 참모총장에게 사임 및 즉각적인 전역을 요구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조지 총장이 참모총장 자리에서 사임할 것이며 사임은 즉각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지 총장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복무했으며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인 2023년에 상원 인준을 거쳐 현직에 임명됐습니다. 보통 육군 참모총장의 임기는 4년이어서 조지 총장은 내년까지는 자리를 지킬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이 전쟁 와중에 육군 참모총장의 경질을 시도하고 있는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CBS 뉴스는 육군 참모총장 교체 시도가 최근 친트럼프 가수 키드록의 집 앞에서 군용 아파치 헬기가 제자리 비행을 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된 이후에 이루어졌다면서 두 사안의 관련성 유무에 주목했습니다. 펜 본디 법무장관도 전격 경질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펜은 미 전역 범죄의 대대적 단속을 감독하는 엄청난 일을 했다면서 본디 장관이 민간 영역으로 옮기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본디 장관을 대단한 애국자이고 충성스러운 친구라고 평가하며 우호적인 표현으로 본디 장관의 해임을 알렸습니다. 주류 언론들은 본디 장관이 제프리 앱스타인 사건 관련 의혹을 부풀려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담을 줬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후임자 후보로는 리 젤딘 환경보호청 청장이 거론되고 있으며 공석이 된 법무장관 자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을 맡았던 최측근 토드 블렌치 법무부 부장관이 당분간 대행합니다. 민주당의 베테랑 전략가 제임스 카빌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뼈아픈 패배를 당하며 정치적 파멸을 맞이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대통령이 임기 말 사임하고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그를 사면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의회 전문지 더 힐에 따르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핵심 참모였던 카빌은 정치 매체 폴리티콘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마이크 타이슨에게 입을 얻어맞은 기분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빌은 보좌진들이 선거 패배 소식을 완곡하게 전하겠지만 실제 결과는 상상 이상으로 가혹할 것이라며 타이슨에게 맞는 것을 상상하는 것과 실제로 맞는 것은 전혀 다르며 그것이 11월에 벌어질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카빌은 선거 이후의 고립에 대해서도 상세히 언급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탈환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자녀와 사위 등 일가에 대한 전방위 조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이란과의 갈등 상황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범죄의 선에 아주 가까이 가 있으며 곧 선을 넘을 것이라며 국제형사재판소 기소와 의회의 추가 탄핵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공화당 내부의 균열 가능성도 지적했습니다. 카빌은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곁에 있을 뿐 트럼프 대통령을 견디지 못한다며 선거에서 지는 순간 그를 패배자로 취급하며 떠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결국 고립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말 사임하고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그를 사면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27일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에서 음주 약물 운전 혐의 사고를 낸 타이거 우즈의 사고 직후 촬영된 경찰의 바디캠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우즈가 대통령과의 통화를 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타이거 우즈가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에게 휴대전화기를 건네면서 방금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었다고 말을 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전화통화 내용은 영상에 담기진 않았으나 마틴 카운티 보안관 소속 타티아나 리베나르 부보안관이 다가올 때 우즈가 전화를 끊으면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Thank you so much. Alright, you got it. Alright, thank you. Bye. AP통신은 우즈가 언급한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 우즈와의 친분을 과시했고 우즈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의 전 부인 버네사 트럼프와 연인 사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즈가 체포된 후에 우즈는 나와 가까운 사이라며 훌륭한 사람이지만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정황 때문에 그가 사고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즈는 당국에 과속으로 달리던 자신의 랜드로버 차량이 주피터 아일랜드의 주택가 도로에서 트럭 후미를 들이받고 전복될 당시 휴대전화를 보며 라디오 채널을 바꾸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우즈는 체포되기 전 잔디밭에 무릎을 꿇은 채 경찰관에게 휴대폰을 내려다보는 순간 갑자기 쾅 하는 소리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우즈에게 수갑을 채운 뒤에 그의 주머니를 수색해 흰색 알약 2개를 발견했습니다. 우즈는 노르코라고 말했습니다. 노르코는 아세트 아미노펜과 오피오이드 계열 진통제인 하이드로코돈이 함유된 진통제입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우즈는 앞으로 활동을 중단하고 치료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자에 대한 심사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생체 정보와 신규 범죄 기록이 자동으로 이민국에 통보되고 국무부 데이터베이스 확인 절차도 의무화합니다. 취업 허가서 유효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8개월로 대폭 단축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지난 30일 이민심사 강화를 위해 기존 제도와 심사 시스템을 보완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수개월간 내부 시스템과 계류 중인 이민신청 서류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 심사 및 검증 절차가 전반적으로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SCIS는 점검 과정에서 시민권 및 영주권 신청자 가운데 부적격자임에도 충분한 검증 없이 승인된 사례가 여러 건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해 신청자 신원 확인 체계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일부 취업 허가서의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18개월로 단축했습니다. 취업 허가서 소지자에 대한 보안 검사 빈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지문 제출 시 생체 정보 확인을 강화하고 SNS 및 금융 정보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커뮤니티 인터뷰를 통해 신원 확인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이와 함께 생체 정보와 신규 범죄 기록이 자동으로 통보되는 내부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최종 심사 전 전과 기록 및 국무부 데이터베이스 확인 절차도 의무화했습니다. USCIS는 신원 확인 절차 강화와 함께 고위험 외국인의 입국을 사전 차단할 방침입니다.
여행금지 지정국의 위험 요소를 분석해 입국 시 공공안전과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연방 당국이 5천만 달러 규모의 대규모 의료 사기를 적발했습니다. 영주권 신청자들의 의료 검진 서류를 허위 조작하고 부당 이득을 챙긴 50대 한인도 체포됐습니다. 연방검찰 캘리포니아 센트럴 지검은 어제 메디케어 및 민간 건강보험을 대상으로 약 5천만 달러 이상의 의료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간호사, 심리학자, 카이로프랙터 등 총 8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호스피스 시설과 의료 서비스를 위장 운영하며 말기 환자가 아닌 사람들을 환자로 등록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조직적인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일부는 환자와 브로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며 허위 환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중에서 이스트 할리우드에 거주하는 한인 영주권자 59세 고모 씨는 비자 허가증 및 기타 이민 서류의 사기 및 오용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고 씨는 영주권 신청 과정을 교묘하게 악용하는 의료 사기 수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영주권 신청자들의 건강검진을 허위로 작성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을 통해 유죄가 최종 확정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연방검찰은 고 씨를 포함해 간호사 3명, 카이로프랙터 1명, 심리학자 1명 등 총 8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이 저지른 전체 사기 규모는 5천만 달러 이상인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오는 6월 뉴저지 예비선거에서 팰리세이즈 팍 시장에 도전하고 있는 민석준 후보가 경쟁자인 폴김 펠팍 시장이 자신의 선거 홍보물을 무단 훼손했다며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민석준 후보는 어제 자신의 선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7일 선거 사무실이 위치한 파인 플라자 건물 지하 1층 주차장 출입구에 붙어있던 선거 포스터가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민 후보는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이날 오후 1시 50분께 한 남성이 해당 홍보물을 훼손하는 장면이 포착됐으며 여러 영상을 확인한 결과 해당 남성은 폴김 펠팍 시장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관련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사람이 현재 시장이자 저희 상대 후보라는 점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민 후보는 이번 사건은 공직자로서의 자격의 문제이자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김 시장은 펠팍 시장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자격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 후보 측은 이번 사건을 경찰과 선관위에 신고하고 조사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민 후보는 어떠한 정치적 압력이나 영향력도 수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폴김 펠팍 시장은 민 후보의 홍보물을 훼손한 것은 자신이 맞다며 한때 정치적 동지였던 민 후보가 분열을 조장해 마음이 좋지 않았고 순간적인 실수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사망한 미국인 승객의 유가족이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가족 측은 승무원들이 산소 마스크를 산소통에 연결하지 않는 등 미숙한 대응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주장했습니다. 연방법원 버지니아주 동부지방법원에 따르면 포르샤 티니샤 브라운의 유족은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2024년 3월 29일 워싱턴 DC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인천행 항공기 내에서 발생했습니다. 브라운은 이날 친구 3명과 함께 한국 여행을 위해 해당 항공기에 탑승했습니다. 브라운은 비행 약 12시간이 지난 시점에 화장실에 갔다가 나온 뒤 쓰러졌습니다. 쓰러진 채 가슴을 움켜쥐며 숨을 쉴 수 없다고 호소하는 브라운에게 승무원 한 명이 산소 마스크를 제공했지만 브라운은 계속 호흡 곤란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브라운은 곧 의식을 잃었고 또 다른 승무원이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왔지만 승무원은 이를 사용하거나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승객이 대신 AED로 응급처치를 시도하려 했으나 승무원이 사용법 안내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원고 측의 주장입니다. 이후 승무원이 의료키트를 가져왔고 현장에 있던 승객 중 한 명이 에피네프린을 투여했으나 브라운의 상태는 계속 악화됐습니다. 항공기는 결국 일본 오사카로 회항해 비상 착륙했습니다. 동료들은 착륙 이후 승무원이 산소 마스크를 산소 탱크에 연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라운은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인은 급성 심부전이었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응급 상황에서 아주 기본적인 조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며 적절한 대응이 있었더라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당시 승무원들이 관련 절차에 따라 최선을 다해 대응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법적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크리스티놈 전 장관 재임 시절 이루어진 이민자 구금시설 전환 목적의 창고 매매 계약에 대해 모두 재검토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신규 창고 구매도 일시 중단합니다. DHS 고위 관계자는 익명으로 이미 이루어진 창고 구매 건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DHS의 이 같은 조치는 신임 마크웨인 멀린 장관이 취임한 지 불과 며칠 만입니다. 멀린 장관은 자신의 인준 여부를 다룬 연방상원 청문회에서 지역 사회 지도자들과 협력하는 좋은 파트너가 되고 싶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당초 DHS는 노 장관 재임 당시 383억 달러를 투입해 미 전역 각지 창고를 매입하고 이를 이민자 구금시설로 전환하는 계획을 세워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뉴욕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시 21분께 브루클린 윌리엄스버그의 거리에서 유모차에 있던 아기가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시카 티시 뉴욕 경찰청장은 브리핑에서 남성 2명이 탄 오토바이가 거리를 역주행하며 교차로에 접근한 뒤에 뒷좌석의 남성이 최소 2발의 총탄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현장엔 성인 여러 명과 유모차 2대가 있었고 유모차 안에 있던 생후 7개월 된 아기가 무고한 희생양이 됐습니다. 아기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1시 46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사건 직후 현장에서 5블록 떨어진 곳에서 사고로 넘어진 오토바이를 발견했고 인상착의가 일치하는 용의자 1명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나머지 1명은 추적 중이며 총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전철과 버스 요금을 전액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줄리맨인 뉴욕시 의장이 발표한 저소득층 대중교통 운임 페어페어스 프로그램을 개편하는 해당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연방 빈곤선 150% 이하인 시민 100만여 명이 전철과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기존엔 저소득층에 반값 요금을 제공했다면 이를 아예 무료로 만들겠다는 설명입니다. 시의회는 교통비 부담을 줄여 취약계층의 이동성을 높이고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막대한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향후 예산 협상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20일 희망재단이 한국 영어 캠프에 교사로 참여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선발 인원은 총 6명이며 봉사 기간은 올해 7월 12일부터 8월 10일까지이며 서울 관광 4일과 봉사활동 3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발된 참가자에게는 항공료와 캠프 기간 동안 음성 문경 소재 학교 기숙사 및 식사, 4일간의 서울 관광과 숙식, 공항 픽업이 제공됩니다. 캠프 종료 후에는 자원봉사 증명서가 발급되며 향후 해당 프로그램 정규 교사로 활동할 기회도 제공될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현재 고등학교 11, 12학년, 대학생 및 졸업자로 봉사 경험이 있으며 기독교 신앙을 가진 학생입니다. 지원자는 자기소개서와 자원봉사 지원 동기를 이메일로 작성해 20일 희망재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지역에 따라 오후에 한두 차례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73도, 섭씨 23도, 밤 최저 기온 50도, 섭씨 10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흐린 가운데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월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